덕천 막부 때 만들어진 그 은주시청 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일본의 서북해의 국경을 그 시마네 해안의 오키섬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키섬의 북쪽에 있는 독도와 영도, 울릉도는 일본의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산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이병선입니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한 섬으로서 울릉도에서 49해리의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가시적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섬은 신라 시정왕 때 그 신라에 편입된 이후에 그 울릉도와 함께 우상국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독도만을 우산도라 하고 울릉도로 불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섬을 독도라고 부르는데, 이 어원은 이 섬이 돌로서 구성된 돌섬에서 온 것입니다. 돌을 경상도 방언에서 독이라고 하기 때문에 돌섬이 독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늘날 홀로독자와 섬도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멀리서 이 섬을 바라볼 때 혼자 서 있기 때문에 같은 값에 홀로독자를 써서 독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하는데, 다케는 일본어로 대를 말하고 시마는 섬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섬에 대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 독도가 한국의 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본에서는 이 독도를 그네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천 막부 시대와 그 맹치 초기 때만 하여도 이 두 섬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면 덕천 막부 때 만들어진 그 은주시청 합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일본의 서북해의 국경을 그 시마네 해안의 오키섬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키섬의 북쪽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의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덕천 막부 때 안녕복 장군이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간백으로부터서 이 두 섬이 한국의 섬이라는 서계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독도가 시마네 해안의 일부라고 말하나, 맹치 초기 때에 그 시마네 해안에서 정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독도를 시마네 해안에 넣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를 일본의 그 중앙정부인 내각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그 내무성에서는 5년간 이 문제를 두고 고대 역사적인 사료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춰서 조사한 결과, 이 두 섬은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지어서 이를 시마네 해안에 통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가 일본 해군에서 만드는 수로지라는 책이 있는데, 수로지는 물수자 길로자 배가 다니는 길에 관계된 그 책인데, 수로지에 일본 수로지와 조선 수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수로지에 넣지 않고 조선 수로지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올려있는 고지도가 현재까지 10여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게 된 것은 1905년 노일전쟁 때부터서의 일입니다. 노일전쟁 때 일본 해군은 동해 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그 통신 기지로서 독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의 독도라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알고 항의를 하였으나 그로부터서 5년 후인 1910년에 한일 합병이라는 조약이 체결되어 독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모두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그 연합군의 승리와 카이로 회담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독도만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양심적인 지식층은 일본 정부를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 몇 예를 들면 그 야마베 교수는 독도의 역사적 고철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그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을 위한 궤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경여자대학의 가지무라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영토 확장을 위한 그런 범죄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도대학의 호리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 행위가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한때 잠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민당 치하에서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세상에 시끄러웠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독도의 영권 문제라는 논문을 써서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의 그 고위층 인사와 국회의원 모두와 또 동경도 오사카부 시마네 해의 이해위원들 모두와 또 언론사들의 17년간 5,500부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 사람이 쓴 일본 고대 지명 연구라는 책의 부록에 실려 있었습니다. 46페이지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를 갖다가 또 일본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말로서 일본 고다이 지메이노研究, 일본 고대 지명의 연구에 이게 일본어로 된 책인데 이 부록에도 독도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부산에서 출판해서 그 일본의 저명한 학자와 또 그 전국 도서관에 1,50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실린 1,500부와 앞에서 말한 5,500부를 합해서 모두 다 약 7,000부가 일본 사회에 건너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논문을 보낼 때는 논문만이 아니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올려가 있는 고지도의 복사물과 또 편지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 나카소네 전 총리는 흥미 깊게 잘 읽었다 하고 대단히 참고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참의원 의장을 지낸 에다 의장은 독도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서신은 이 사람이 지은 나의 스크래프 그 왜곡된 고대 한일 관계사 바로잡기 60년이라는 이 책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독도 문제를 올려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30대, 40대가 또는 50대가 되어서 이 독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자를 몰라서 한글로 독도를 하면 읽어도 한자로 독도를 써놓으면 읽지도 못한다든지 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한 밝힌 국한문 혼용의 논문도 읽지 못한다든지 또 독도에 관한 그런 자료도 읽지 못한다든지 하여서는 이 독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함을 덧붙여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